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유난히 깊어 보였어요. 늙어가는 내 모습이 낯설고 초라하게만 느껴졌죠. 그런데 그날 조용히 말해봤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잘 살아왔어. 수고했어. 그 순간 방 안에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평생 한 번도 나 자신한테 그런 말을 안 해봤구나 싶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어요. 나를 믿는다는 건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부족한 나를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조금 안아주고 나니 세상이 조금 달라 보이더군요. 혼자 있는 시간이 예전처럼 외롭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무료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끝에서 눌러주신 그 순간 복이 찾아올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기만 하신가요? 문득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내 숨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창밖으론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먼지가 그 빛 속에서 반짝입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리는 그런 오후, 분명 평온한 시간인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허전해지는 순간이 있죠. 그럴 때 있으시죠?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여보지만 가끔은 그 고요가 오히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외로움인지 아니면 그냥 적막감인지조차 헷갈릴 때도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얼마 전 혼자 밥을 먹던 어느 날 숟가락을 들다 문득 멈췄어요. 밥상 위에 반찬은 잘 차려져 있는데 손끝이 자꾸만 차가워지더군요. 그때 알았어요. 허전함이란 게 꼭 누가 없어서 생기는 건 아니구나. 마음이 나를 안아주지 못할 때 찾아오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낯설어서 오는 거라는 거요. 사람은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지만 결국 가장 오래 함께하는 건 자기 자신이니까요. 그러니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건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외로워도 괜찮아. 지금 나는 조금씩 강해지는 중이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더군요. 외로움을 없애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외로움을 없애야 할 감정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아니에요. 외로움은 약한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내가 나와 더 가까워지려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혼자 있을 때 느껴지는 그 고요함이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혼자서도 강해지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지만 따뜻한 마음 연습들입니다. 이 연습들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외로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으로 바뀔 거예요.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단단하게 서는 법을 배웁니다. 이제 우리 함께 그 연습을 시작해 볼까요? 외로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왜 그렇게 불안해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고 그 고요함 속에서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외로움을 빨리 지우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연습은 외로움을 나쁘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피해야 할 감정이라고 배웠어요. 혼자 있으면 쓸쓸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었죠.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혼자여서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 있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요. 저도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했어요. 텔레비전을 켜놓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집안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덜 허전할 것 같았거든요. 손을 멈추면
외로움이 밀려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할까? 그 질문이 마음속에 남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라는 신호였다는 걸요. 마음속을 들여다본다는 게 처음엔 참 낯설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내 얼굴이 보이듯이 외로움 속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진짜 내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무엇을 놓아주지 못하고 있는지가요. 그게 외로움이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만 볼 수 있는 나만의 풍경이었어요. 저만 그랬을까요?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어요. 차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찻잔의 따뜻함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어요. 햇살이 그 사이로 들어오면서 방 안이 따뜻해졌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침묵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나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게 처음으로 괜찮게 느껴졌어요. 외로움을 없애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간을 함께 머물러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외로움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섭고 차가운 감정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게 해주는 따뜻한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셨나요? 외로움은 나쁜 게 아니에요. 외로움은 그저 내가 나와 더 가까워질 기회를 주는 시간입니다. 이웃에 사는 영숙 씨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집이 너무 텅 빈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매일 밖으로만 나갔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집에 들어와서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냥 그 감정을 인정하고 나니까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영숙 씨는 말하면서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셨어요. 그 말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외로움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혼자서 강해지는 첫걸음이었어요.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꾸미지 않은, 포장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나 자신을요. 그 모습이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나예요. 그 모습을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은 사라져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할 동행이에요. 그 시간을 피하지 않고 머물러 볼 때 우리는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세우게 되죠. 그러니 오늘 외로움이 찾아온다면 도망치지 마세요. 그냥 그 감정 옆에 조용히 앉아보세요. 차 한 잔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면서요. 외로움과 함께 머물 때 우리는 이미 혼자서도 강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나니 혼자 있는 아침이 전과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견뎌야 할 시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두 번째 연습은 혼자 있는 시간을 고독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이 결핍이라면 고독은 충만함이에요. 같은 혼자 있는 시간인데 마음의 방향이 다른 거죠. 외로움은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지만 고독은 나를 채워줍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마음이 풍요로울 수 있다는 걸 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처음엔 그 차이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이 시간이 좋다는 걸요.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커피 향이 천천히 퍼지면서 방 안을 채웠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면
손끝으로 전해지는 따뜻함이 좋았어요. 창밖의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등을 살짝 감쌌습니다. 그 순간이 평화로웠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아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게 고독이었어요. 고독은 적막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온전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였어요. 여러분은 언제 고독을 느끼시나요? 고독력을 기른다는 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외부의 자극 없이도 내 안에서 평온과 기쁨을 찾아내는 능력이에요. 저는 그걸 천천히 배워갔습니다. 혼자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주변 사람들이 다 짝을 지어 걷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걷다 보니 혼자여서 보이는 풍경이 있었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도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발소리만 들으며 걷는 시간이 생각보다 평온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산책하는 동안 저는 저와 대화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는지, 마음은 편한지, 내일은 뭘 하고 싶은지 조용히 물어봤어요. 그러다 보니 나를 더 잘 알게 되더군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순자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순자 씨는 혼자 사시는데 처음엔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밥상을 차려놓고 앉으면 텅 빈 맞은편 의자가 자꾸 눈에 들어왔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식탁 위에 작은 꽃 한 송이를 올려두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꽂아뒀는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꽃을 보면서 밥을 먹으니까 혼자 먹어도 외롭지 않았어요. 순자 씨는 말하면서 눈가에 주름이 생기도록 환하게 웃으셨어요. 이제는 아침마다 어떤 꽃을 꽂을까 고민하는 게 작은 낙이에요. 꽃이랑 함께 밥 먹으면 그것도 나름 괜찮은 식사 시간이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따라 해봤습니다. 작은 유리병에 들꽃 한 송이를 꽂아 식탁에 놓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혼자 먹는 밥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로 시간이 달라진다는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외롭다는 생각보다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꾸며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고독력은 바로 이런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작은 꽃 한 송이를 놓는 것처럼 사소한 것 하나로도 시간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고독의 시간은 내면을 채우고 마음을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워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도 내 안에서 힘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거죠. 혼자 있을 때도 웃을 수 있고 혼자 있을 때도 평온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저는 요즘 저녁마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옆에 두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면서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고요하고 가장 나다운 순간입니다. 밖에서는 차 소리가 가끔 들리고 누군가의 발소리가 스쳐 지나가지만 제 방 안은 고요합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저는 온전히 저와 함께 있어요. 그게 행복이더군요. 고독력을 기르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이 돼요. 나를 만나는 시간, 나를 채우는 시간이 되니까요. 오늘부터 혼자만의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좋아하는 차 한 잔, 조용한 음악 한 곡, 창밖을 바라보는 짧은 시간이면 충분해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다 보면 어느새 혼자 있는 게 외롭지 않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모두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지고 나니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냥 흘려보내기엔 아까운 시간이었어요. 고독력을 기른 만큼 이제
그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연습은 나를 성장시키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루틴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정해두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10분이 쌓이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저는 아침 루틴부터 시작했어요. 일어나서 가장 먼저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습관처럼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그 시간이 하루를 여는 열쇠처럼 느껴지더군요.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면 어제와 오늘이 구분되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그 시간에 저는 심호흡을 3번 했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깨어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먼지가 햇빛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참 평화로웠습니다. 작은 루틴 하나로 하루가 달라진다는 걸 믿으시나요? 루틴은 마음의 질서를 지켜주는 등불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무언가를 하다 보면 그게 마음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혼자 있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힘이 되는 거죠. 저는 아침 루틴 외에도 저녁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 30분 정도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처음엔 몸이 무거웠어요. 나가기 싫고 그냥 집에 있고 싶었죠. 하지만 억지로라도 나가보니 걷는 동안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발을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천천히 풀렸어요. 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녁 공기는 아침과 달리 조금 더 차갑고 고요했어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발소리마저 멈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그 풍경을 보면서 걷는 시간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처럼 느껴졌어요. 루틴을 만들고 나니 하루의 리듬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저녁엔 산책을 나가는 그 작은 약속들이 하루를 지탱해주는 기둥이 됐어요. 여러분은 하루 중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가요? 같은 동네에 사는 명숙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대요. 명숙 씨는 혼자 계시면서 매일 아침 일기를 쓰신답니다. 딱 한 줄이에요. 어제 있었던 일 중에서 기억에 남는 한 가지를 적는 거래요. 처음엔 쓸 게 없을 것 같았어요. 매일매일이 다 비슷하니까요. 그런데 막상 쓰려고 앉아 있으면 뭔가 떠오르더라고요. 명숙 씨는 노트를 꺼내 보여주셨어요. 어제는 아침에 마신 커피가 유난히 고소했다 이렇게 썼어요. 오늘은 우체부 아저씨가 웃으면서 인사해줬다 이렇게 적었고요. 한 줄씩 적힌 문장들이 명숙 씨의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알겠더라고요. 내 하루가 무의미하지 않다는 걸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분명 의미 있는 순간들이 있었구나 하고요. 명숙 씨의 목소리에 잔잔한 기쁨이 묻어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루틴은 단순히 무언가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만드는 거였어요. 오늘 하루 나는 나를 어떻게 돌보았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나를 소홀히 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를 챙기는 연습을 하게 되거든요. 루틴을 통해 우리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갑니다. 작은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지킬 때마다 스스로를 신뢰하게 돼요.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작은 약속들이 쌓여서예요. 저는 요즘 자기 전에 따뜻한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집니다.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차를 마셔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면 온기가 손끝에서 마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오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잘한 일, 아쉬운 일, 감사한 일들을 조용히 떠올려요. 그러면 하루가 정리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일을 맞을 준비가 됩니다. 루틴은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매일 나를 위해 시간을 내는 그 마음입니다. 10분이든 5분이든 괜찮아요.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커피 향을 맡으며 잠깐 명상을 해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스트레칭을 해도 좋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어도 돼요. 그 시간이 쌓이면 어느새 나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루틴을 만들고 지켜가는 건 나 자신에게 보내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오늘도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이고, 내일도 나를 잘 돌보겠다는 약속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나만의 작은 루틴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것,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작은 약속들이 우리 모두를 조용히 지켜주는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 루틴을 못 지킨 날 아침, 거울 속 내 얼굴이 유난히 한심해 보였습니다. 왜 이것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지?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루틴을 만들면서 저는 하나 더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습관을 만들어도 나 자신을 믿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요. 어떤 날은 루틴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창문을 열지 못한 날도 있었고, 피곤해서 산책을 걸은 날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지 않으신가요? 네 번째 연습은 나를 믿고 다독이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위로도 좋지만 가장 큰 힘은 스스로를 인정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나를 믿을 때 비로소 혼자서도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군요.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남에게 칭찬받는 법은 배웠어도 스스로를 칭찬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나를 다독이는 말보다 나를 채찍질하는 말에 더 익숙했습니다. 더 잘해야 해. 이 정도로는 부족해. 그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친구가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뭐라고 말했을까? 친구가 루틴을 못 지켰다고 자책하면 저는 분명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괜찮아. 하루 못 지킨다고 뭐 어때?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렇게 따뜻하게 말해줬을 텐데 왜 나 자신에게는 그렇게 엄격했을까요? 그때부터 저는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친구처럼 말하는 연습을요. 루틴을 못 지킨 날에는 오늘은 피곤했구나. 쉬어도 괜찮아라고 말했어요. 실수를 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엔 조금 더 잘하면 되라고 속삭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그 말들이 진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음을 조금씩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내가 나에게 하는 말, 얼마나 따뜻한가요?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결국 나를 이기는 데서 온다. 처음엔 이 말의 뜻을 잘 몰랐어요. 나를 이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궁금했죠.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나를 이긴다는 건 나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나를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완벽하지 않은 나를, 부족한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요. 그게 진짜 이기는 거였습니다. 길 건너편에 사는 혜자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혜자 씨는 혼자 지내시면서 한동안 우울한 시간을 보내셨대요. 매일 거울을 보면서 늙어가는 자신이 싫었다고 하죠. 거울 속 눈가의 주름이 유난히 깊어 보였고 머리가 휘어지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답니다. 그때는 거울 보는 게 두려웠어요. 나 자신이 낯설고 초라하게만 느껴졌거든요. 혜자 씨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해봤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잘 살아왔어. 수고했어. 그 순간 방 안에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 한마디가 혜자 씨를 바꿔놓았대요. 처음엔 눈물이 나더라고요. 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한 번도 나 자신한테 그런 말을 안 해봤구나 싶었어요. 그 후로는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한마디씩 해요. 오늘도 고생했어. 사랑해. 이렇게요. 혜자 씨는 말하면서 수줍게 웃으셨어요. 남들이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창문은 꼭 닫고 해요. 그래도 그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나를 다독이는 시간이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도 거울 앞에 섰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견뎠어. 고마워. 그랬더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혼자 있을 때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습관, 그것이 자존감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우리는 평생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살아왔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기뻐하고 비난을 들으면 상처받았죠. 하지만 정작 내가 나에게 하는 말에는 무심했어요. 그런데 사실 가장 오래 듣는 목소리는 바로 나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가 날카로우면 마음이 다치고 그 목소리가 따뜻하면 마음이 회복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해보세요. 잘하고 있어. 조금 느려도 괜찮아. 내가 최선을 다한 거 나는 알아. 이런 말들을 속으로 중얼거려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그게 진짜가 됩니다. 저는 요즘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잘한 일 3가지를 떠올려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어. 이웃에게 먼저 인사했어. 맛있는 저녁을 차려 먹었어. 이렇게 3가지만 떠올리면 하루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자신이 조금 더 대견하게 느껴집니다. 나를 믿는다는 건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나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을 때 세상도 내 편이 되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서 중심을 찾게 되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은 건 나 자신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그 한마디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조금씩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나 자신을 믿게 되니 이상한 일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였죠. 그런데 나를 인정하고 나니 그런 부담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5번째 연습은 사람과의 거리를 건강하게 두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면서 저는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사람을 만나는 게 즐거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더군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마다 필요한 거리가 다른 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람을 만나고 나서 홀로 있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적이 많았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했습니다. 말을 많이 했으면 침묵이 필요했고 웃음을 많이 지었으면 무표정으로 있고 싶었어요. 그럴 때마다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찻잔을 2손으로 감싸면 따뜻함이 손끝에서 천천히 퍼졌어요. 그 온기가 마음까지 전해지면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과 타인과의 시간을 균형 있게 나누면 외로움은 고립이 아닌 여유가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똑같이 중요해요. 그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는 이제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습니다. 예전엔 그러지 못했어요. 연락이 오면 무조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거절하면 상대방이 섭섭해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관계가 부담스러웠던 적 없으신가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진짜 관계는 한두 번 못 만난다고 멀어지지 않는다는 걸요. 가끔은 먼저 연락을 하고 가끔은 조용히 물러서도 괜찮습니다. 서로의 리듬을 존중하는 게 진짜 관계예요. 시장에서 만난 옥순 씨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옥순 씨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는 편이셨대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모임이 있었다고 하죠. 처음엔 좋았는데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답니다. 만나면 즐겁긴 한데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옥순 씨는 말하면서 한숨을 가볍게 내쉬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모임을 빠졌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잠시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쉬었다가 다음에 보자고 하더군요. 옥순 씨는 그제야 쑥스럽게 웃으셨어요. 그 일 이후로 옥순 씨는 자신의 리듬대로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대요. 가끔은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고 가끔은 한 달에 한 번만 나가요. 그렇게 하니까 만날 때 더 즐겁더라고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니까요. 옥순 씨의 목소리에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위안을 받았어요. 관계에도 호흡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절한 거리가 있어요.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 거리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진짜 관계는 자주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온도를 아는 것입니다. 언제 다가가야 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아는 것. 상대방이 혼자 있고 싶을 때를 알아채고 함께 있어주고 싶을 때를 감지하는 것이요. 그런 관계 속에서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니까요. 저는 요즘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연습을 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미소 짓고 안녕하세요 한마디 건넵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짧은 인사만으로도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혼자 있고 싶을 땐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아무에게도 미안해하지 않고 나만의 시간을 지켜요. 집안에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들릴 때 그 고요함이 평화롭습니다. 그렇게 균형을 맞추다 보니 관계가 부담스럽지 않게 됐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사람을 만날 때 더 진심으로 대할 수 있었어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피곤한 걸 숨기지 않아도 됐습니다. 내가 편안해야 상대방도 편안합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지금 어떤 온도인가요? 관계의 온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혼자서도 평온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행복하고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하니까요. 혼자만의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삶은 균형을 찾습니다. 오늘부터 관계 속에서 적절한 거리를 두어 보세요.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으세요.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고 동시에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과의 온도를 지킬 줄 알 때 우리 모두는 혼자여도 따뜻하고 함께여도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어요.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웃고 있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누가 옆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무슨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혼자 있는 그 시간이 편안했습니다. 그 순간 시계 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5가지 연습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저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어요. 혼자라는 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처음엔 두려우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외로움을 두려워하라고 배웠습니다. 혼자 있으면 쓸쓸하고 누군가와 함께해야 행복하다고 믿었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오면 그걸 빨리 채우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혼자라는 건 버려진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꾸미지 않은 나, 포장하지 않은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주하게 되죠. 처음엔 그 모습이 낯설었어요.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서툴러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나였어요. 그 모습을 받아들이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됐어요. 나 자신으로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저는 단단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저녁마다 산책을 나가 발소리만 들으며 마음을 정리하는 것. 잠들기 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되돌아보는 것. 이 작은 루틴들이 저를 지켜주는 기둥이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잘했어. 수고했어. 그 한마디가 마음을 얼마나 부드럽게 만드는지 이제는 알아요. 여러분은 요즘 어떠신가요?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신가요?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깨닫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었고, 누군가 곁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견디고 나니 저는 조금 더 강해져 있었어요. 고독은 내면의 근육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힘,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중심을요. 혼자의 시간은 나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도 좋지만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나를 소중히 여기게 되니까요. 그때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잘하고 있어. 괜찮아. 저는 책을 덮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지만 나 자신과 함께 있었으니까요. 오래전 어느 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홀로 있을 때도 웃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혼자 있으면서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 의아했죠.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혼자 있어도 웃을 수 있다는 건 내 안에 행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진짜 자유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게 아니라 즐길 수 있을 때,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저는 요즘 혼자 있는 아침이 좋아요.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커피 향이 방 안 가득 퍼지면서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 평온함이 좋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온전히 저 자신입니다. 외로움은 더 이상 제 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친구가 됐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기회를 얻게 되니까요. 그 속에서 저는 성장했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저는 그 답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계신가요? 혼자라는 건 외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 나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조금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약함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는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외로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성장시키는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면서 방 안도 함께 붉게 물들었어요. 그 고요 속에서 저는 문득 감사했습니다. 이제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혼자 있는 아침의 고요함, 혼자 걷는 저녁 산책의 평온함,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의 따뜻함이 모두 선물처럼 다가와요.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건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한 줄기 빛이 되었으니까요. 이 시간을 견뎌낸 나 자신에게, 그리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준 모든 순간들에게 감사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고요를 느끼고 계신가요? 저는 오랜 시간 외로움과 싸웠습니다. 피하려 했고, 없애려 했고, 견뎌내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어요.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홀로 있음이 곧 충만함이다. 처음엔 이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홀로 있는데 어떻게 충만할 수 있을까 의아했죠.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홀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다른 누군가의 기대나 시선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충만함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작은 실천들을 하나씩 이어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녁엔 텔레비전을 끄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해요. 차를 두 손으로 감싸면 온기가 손끝에서 천천히 퍼집니다. 차향이 코끝을 간지럽히고 한 모금 마시면 목을 타고 따뜻함이 내려가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온전히 저와 함께 있습니다. 그때 시계바늘 소리만 조용히 들렸어요. 그 고요 속에서 저는 분명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나 자신을 믿게 됐으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 모든 변화는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실천 하나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잠깐이라도 텔레비전을 끄고 앉아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면서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그 시간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고요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과 대화하게 될 거예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마음은 편한지, 내일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요. 그런 작은 대화들이 쌓이면 어느새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제 혼자 있어도 행복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도 좋지만 혼자 있을 때도 좋아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제 삶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와도 괜찮아요. 그 시간을 통해 저는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혼자 있는 시간이 이제 조금은 편안하신가요? 혼자라는 건 버려진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나를 발견하고, 나를 사랑하며, 나를 지켜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을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테니까요. 이 영상을 듣고 나면 여러분도 오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그 한마디가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줄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 바로 나 자신과 함께 있으니까요.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을 사랑하세요. 창밖으로 석양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포근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여서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나를 만나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시작, 진짜 나로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 여러분도 조용히 앉아 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평온을 찾게 될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혼자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 모두는 비로소 자유롭고 평온하며 온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루살이였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아침 햇살이 당신의 창가에도 따뜻하게 비추길 바랍니다. 그 햇살을 받으며 오늘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멋지게 사시길 바랍니다. 잠들기 전 거울 앞에 서서 꼭 말해보세요. 오늘도 행복하다. 나는 나를 정말 사랑한다. 그 말이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빛나게 해줄 거예요. 두루살이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댓글 꾹 남겨주시면 그 순간부터 행운이 여러분 곁에 머물 겁니다.